올해가 24년이고 예. 그 작가님께서 그 이전에 한번 2025년, 26년 요때 이제 2차 전지 빅뱅 한번 온다. 예, 빅뱅 빅뱅 폭발 폭발을 온다. 해다. 예. 그 근거는 어떻게 그 되시나요? 근거는 이거죠. 네. 뭐, 예, 보시듯이 이제 네. 이게 생산 설비는 지금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올해 연말에 이제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장 짓던 거를 안 짓게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보조금도 다 이제 지급이 돼 있고 그 보조금 관련된 규정은 그 IRA 법안을 통해서 다 상하 양원 이제 그 여야 합의에서 다 통과된 거고 미국인들이 일자리 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돌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한미 동맹을 좀 약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고 바라는 이제 일련의 세력들이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안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마타도어를 하는 좀 저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말 같지는 않은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말을 좀 험하게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다 이제 미국이 공화당 찍는 사람들도 다 이제 상식이 있고 이제 지각이 있고 다 이제 합리적인 사람일 텐데 그런 개망나니를 찍겠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케줄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 쪽에 짓고 있는 게 이제 GM하고 23년에 이제 테네시 공장이 35기가와트시가 완공돼서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오하이오 쪽에 이제 35기가와트시가 저게 1공장이에요. 이제 어티엄셀 1공장 지금 가동하고 있고 테네시에서 2023년에 지금 이제 가동할 예정이었던 게 최근에 24년 2월 달 정도 이제 최종 완공돼서 네. 지금 지금 막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테네시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에 있는 3공장이 2025년에 50기가와트시가 이제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같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짓고 있는 게 24년에 지금 완공돼서 가동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시간에 지금 단독 공장으로 5기가와트시가 가동 중이고, 애리조나 11기가와트시라고 되는데 저게 이제 여기 조금 옛날 자료라 갖고 저게 확대돼서 지금 이제 짓고 있고 애리조나가 이제 뭐 이것도 아마 25년, 26년 정도, 25년 정도에 아마 이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주로 그 468 원통형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하고 같이 25년에 40기가와트시가 이제 완공돼서 이제 가동되니까 결국은 이제 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큰 틀에서 다 공장이 이제 1차적으로는 다 완공이 되고 네. 보통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상 가동하는데 초반에 수율 잡고 하면 한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6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이제 이게 한 텀이고요. 그다음에 27년, 26년, 27년 이제 완공될 것들도 최근에 계속 계약 발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쏙쏙쏙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좋죠. 이것만 해도 되게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커질 텐데 그 이후에도 이제 26년, 27년에 완공될 그 예정인 이제 그런 공장들도 이제 계속 신규로 계약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다 확정돼 있는 예정돼 있는 미래라는 거고요. 2차 전지가 진짜 끝날 거라고 보는가?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전에도 제가 똑같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IMF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들이 정말 침체가 오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현금 딱 유보금 싸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보금을 딱 쥐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물론 정부에서 때려서 그렇긴 하지만 유보금을 풀고 지금은 굳이 뭐 그런 거 없어도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 쪽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그거 자체가 저는 답이라고 봐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뭐 태양광 때도 그랬지만 물론 태양광이랑 2000년이 좀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태양광을 중국이 들어올 때 미국이 제재를 안 걸었어요. 근데 지금 제재를 걸어버렸잖아요. 아예 못 해버리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랑 좀 다른 케이스라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지금 중요한 거는 한번 핫했었죠. 처음에 핫했었던 그 업종이 이제 좀 쉬는 거죠. 쉬면서 적정 조절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그런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블들을 살짝 걷어내는 그런 우리가 또 맥주 따르면 잘 따르는 친구들은 이제 잘 따르지만 못 따르는 친구들 거품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품을 이제 없애죠. 욕하면서 우리가 이제 너는 이러면서 나 정이 없냐 이러면서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봐요. 지금이 거품을 좀 걷어내고 나서 다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있죠.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고 회사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잠깐 우리 좀 지연시킬게요 이거랑 투자 중지 이거랑 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 지금은 너무 막 계속 막 그쪽 업종이 테슬라빨 치킨 게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지연 이거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지연과 멈추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가 눌리고 지금 어려운 시간 겪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반도체 끝났다 그랬거든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매수할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재가 결국 테슬라랑 이제 중국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제 미 정부가 이번 슈퍼 300일조 들고 나왔어요. 중국 때리겠다고. 근데 슈퍼 300일조가 옛날에 잘 나가던 일본 날려버렸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바로 전에 우리나라 무릎 꿇려가지고 반성 못 쓰게 만들고 했었던 이제 어쨌든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법안인데 그거를 들이미니까 중국이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슈퍼 300일조 수준 얘기하니까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억울하다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실수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뭐 데이터가 되게 많긴 했는데 사실 전 중국 데이터를 믿지를 않아요. 그 중국의 수출을 얼마나 했고 자동차 수출을 얼마나 했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이제 수출을 했지만 다시 돌아온 것도 많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보다 우리 자동차 판매한 수출량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 많이 하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 생산은 어쨌든 내수 아니면 수출인데 수출이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미국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작은 거죠? 그럼 다 내수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수에 판매하는 중국 전기차들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 중에 90%가 망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조금으로 버티는 애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샤오미가 초반에 나오고 이제 되게 뭐랄까 동급 차량에 비해서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책정해갖고 샤오미 측에서 이제 그 회장이 우리 믿지고 판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약이 많이 돼 있었다가 중국 애들이 실제로 이제 샤오미 사갖고 좀 운전하는 애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예약해놨던 거 주문이 이제 주문 취소가 또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의 저런 보도는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뭐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좀 이제 제재를 가할 만한 이제 그런 형태의 보도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중국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호령하고 한국 들어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뭐 한 2년 전에 특히 3프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들어온 건 없었고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이제 버스 운송 사업자가 자기들이 직접 사니까 이제 뭐 싼 맛에 이제 사고 하니까 뭐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사는 차량의 경우에 들어온 게 그동안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 비아디에서 만들었던 이제 T4K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톤 전기 트럭인데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진짜냐? 진짜 이제 그 아까 MBC 같은 데서 그 다음에 3프로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이제 자랑하고 하듯이 중국 차가 경쟁이 있냐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온 게 지금 팔린 게 어떤 상황이냐면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작년에 뭐 300대 팔았다나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안 팔려갖고 올해 4월 1일 날 이제 이거를 수입해서 파는 데가 이제 GS 글로벌에서 수입해서 팔아요. 여기서 이제 티몬이라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저기 뭐죠 그거 쇼핑 사이트. 예, 거기에서 이제 무려 1,600만 원 할인해서 야 그렇구나. 너무너무 안 팔려가지고 야, 그렇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할인해도 예. 막 신문에 나왔던데 예. 1,600만 원을 할인하네요. 예, 워낙 안 팔려가지고 와.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 광고가 우리 언론이 이제 중국 뭐 자동차,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에 대한 과장 광고에 너무 좀 열정적이지 여성적이지 않나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아디가 올해 이제 그 승용차를 드디어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거 한번 들어오면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후기도 있고 할 거니까 좀 관심을 저는 많이 갖고 진짜 잘 될지 MBC나 그다음에 이제 3프로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비아디의 성능과 가성비가 우수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겠죠. 기회가 되겠죠. 저도 이거 차 리뷰하시는 예, 유튜브 예. 채널 그런 거 좀 몇 개 보니까 예. 그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공통점 중에 이제 디자인은 괜찮은데 어. 결국엔 이걸 타보고 시간을 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품질이 그렇죠. 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식의 논조더라고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디자인 다 네. 그렇듯하죠. 중국 짝퉁이 다 그렇잖아요. 짝퉁이 나라니까. 최근에 그 뭐 알리나 뭐 테무 이래가지고 좀 많이 싼 맛에 많이 하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이제 후기 보면은 품질이 싸서 놀랍죠. 샀는데 써보면 엉망진창이 화학 물질도 있고. 예. 바람 불지 막 있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중국이 뭐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IRA 법안이 비중을 받아서 의회 비중을 받아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은 집권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 자체로만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폐기 자체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약화시킬 수 있는 뭐 측면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법은 살아 있다고 보니까 IRA 법안은 그대로 간다고 보셔야 되고 또 뭐 중간에 뭐 그러니까 뭐 의원 선거에서 다 공화당까지 또 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 다르지만 당장 그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작가님 예. 최근에 이제 뭐 미국 대선 후보들 그 뭐죠 당선율 그걸 보니까 예. 바이든이 앞서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트럼프도 여전히 높긴 한데 예.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예. 임기 첫날에 보조금 폐기할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은 국내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 그래요? 보도입니다.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거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제소를 할까 아니면은 좀 방법을 저거 한번 좀 저거는 너무 이제 대놓고 가짜 뉴스여 갖고 그래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어 갖고 저거 이제 안 그래도 그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요거 이제 그 제가 저기 뉴데일리 이제에서 하는 이제 그 서정도 앵커님하고 같이 하는 이제 경제 이슈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8일 4월 초인가 제가 이거 그때 이제 방송 한번 했었어요. 네. 트럼프 IRA 폐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KBS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똑같은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한 방에 보조금을 폐지한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할 때 이제 그 저기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육성이 나왔거든요. 네. 육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원문이. 근데 이제 mandat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제라는 뜻이에요. 그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vehicle mandate를 끝내버리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IRA가 어디 있고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IRA도 없고 이제 보조금이면 영어로 이제 subsidy잖아요. 네. subsidy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 오역이라니까요. 여기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저기 댓글 다신 거 보면은 전기차 강제를 끝내겠다. 즉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별로 연비 규제를 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한 해 동안 배출할 수 있는 배기가스량을 이제 제한을 두는데 네.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벌금을 물립니다.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 자동차 팔아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이 이제 강제 이행금 이 쿼터를 팔아갖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아. 그 강제 이행금을 이제 트럼프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예. 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나요? 이미 투자도 많이 그렇죠. 했고, 예, 그렇죠. 생산도 예, 많이 늘리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얘기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물릴 수가 없. 예, 물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중 일간 이제 미국 쪽 사람들은 이제 IRA 규정이 폐지된다든지 후퇴되는 일 없을 거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음. 아 준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하냐고. 준다고 골몇 번 얘기한다고. 그럼 이렇게 생산 설비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는 예. 그 배터리가 완성됐을 때 예. 그 납품처나 이런 것이 해결이 이미 됐다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아. 예, 미리 다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니까 아. 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군요. 진짜 아직 더럽게 안 된다니까. 진짜. 그때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급이 막 초과해가지고 또 아 그런 거 없다니까. 누가 사야 된다니까요. 어. 안 사가면 페널티 물어야 된다니까요. 바인딩 계약. 예. 네. 올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한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하나가 있고 또 4086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도 하나가 있고요. 그 중에 리튬 관련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튬 관련주는 일단 리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리튬 가격이 작년에 정말 크게 하락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하락을 멈췄고 올해는 2월 말부터 서서히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은 일단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전체에게도 호재가 되지만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호재지만 기업 상승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리튬 관련 정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 핵심 광물을 다루는 기업 이런 기업들한테는 정말 호재가 되고요. 특히 2차 전지 핵심 광물 다루는 기업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지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가 리튬 생산의 원년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 큰 호재고 어떻게 보면 이 리튬 가격 반등은 내년 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기대감도 있지만 원자재 전체적인 원자재라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할 때 달러를 가지고 사고 팔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게 되면 원자재는 가만히 있어도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약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은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 올해 할 겁니다. 한 번 정도. 거기에 맞춰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원자재 가격도 훅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주가라는 건 먼저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중에서도 직접적인 리튬 관련주인 포스코 홀딩스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뭐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측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리튬 가격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홀딩스 관심 가져야 된다 설명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호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리튬 가격 호재라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호재라는 것은 뭐가 있냐고 하면 IRA 법안입니다. 사실 IRA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작년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4대 곡물,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요런 4대 광물은 올해부터 뭐 북미 시장이나 여기에서 만들었는 걸 사용해야지 보조금을 받는데 핵심 광물 리튬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산을 못 쓰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내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리튬은 희소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외에서 나온 리튬들은 특히 뭐 미국하고 FTA 체결이나 미국이 승인되는 국가에서 나온 리튬 가격은 희소성이 생기고 그걸 사용을 해야지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말로 가면 IRA 입법이라는 호재가 또 하나가 남아있죠. 따라서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는 호재가 하나가 있고 IRA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들어오지 막아주는 호재. 따라서 올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리튬 관련주고 그 중에서 뭐 포스코 홀딩스로 보여지고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올해 지금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구조를 보면 일단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지금 수율 조정을 하고 올해 직접적인 생산이 나올 걸로 보고, 그 다음 이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될 걸로 보고, 그리고 또 생산이 나올 걸로 보고 올해 말이나 내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사실 2차 전장이 이렇게 업황이 어려울 때는 사실 이런 미래를 보는 사업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교체되면서 리튬 사업을 조금 속도 조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2025년 원래대로 하면 48,000톤 만들다가 2만 3만 톤으로 축소를 했던 부분이 있고, 2026년 동안 16만 톤 이상인데 약 10만 톤으로 축소한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리튬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내년 후내년 좋아진다. 거기에 따라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또 IRA 법안 내년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이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포스코홀딩스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확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40만 원대 제가 까만 라인으로 꺼놨는데, 이 4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따라서 40만 원 아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놓고 연말로 가고 또 내년 큰 시장을 보고, 이건 단기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40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한다면 벌써 3중 바닥이니까 큰 또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큰 틀에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2018년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2021년 고점 한번 형성을 했고, 그 고점을 강하게 확 돌파를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고점들은 돌파하기 전까지 건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고점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작년도에 강하게 확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해요. 이제는 주가에서. 그래서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4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큰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한 40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은 자리로 보이고, 또 대신 오늘 사서 내일 안 움직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형주는 지금 2차 전지 제가 업황에 설명드렸지 사놓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연말 내년 길게 본다면 뭐 다시 한번 70만 원 넘어서 전고점 넘어가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 중에 조금 단기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볼만한 기업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후성입니다. 후성은 리튬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리튬염은 다른 게 아니고 전해액 만들 때 주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4대 부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 후성 기업인데, 후성 리튬 관련 크게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컨트롤에서 리튬 자체를 하고, 후성은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을 만든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최근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후성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나오고, 기업 자체가 적자가 나오고 유상증자도 하면서 확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가 완료가 됐고 그게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거기에 따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기존 작년부터 리튬용 공장 확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5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까지 투자를 했고 공장 완공이 되면 이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리튬이온 가격도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추세적인 호재보다는 일단 강하게 하락하던 종목은 단기 반등을 보고 그 다음에 다중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보니까 요 첫 번째 반등은 뭐 너무 높게 보다는 뭐 한 95,000원 넘었어. 뭐 저기 갭 메운다. 차트를 보시면 순간 작년 1월 달에 유상증자 발표가 나고 훅 한번 하락이 되고 갭이 나와 있는데 그 갭 메우는 공간 또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95,000원 정도 95,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본다 생각을 하시고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4680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하고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팔리는지 또 향후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맨 위에 많이 팔리는 각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원통형 배터리 캐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증가하는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쉬워요. 저희도 지금 배터리 보면 다 동그랗잖아요. 그처럼 구조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가 영리한 구조고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하고 겹치냐고 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고 내년에 대중화로 온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요.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하고 무게는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 측면이 강해서 증가가 하는데 대중화로 갈 때는 가격적인 측면이 대중화로 먼저 퍼지고 기능이 좋은 것은 고급화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급화 시장으로는 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하지만 대중화 시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향후 장악할 확률이 높으니까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이제 막 생산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테슬라에 이제 납품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애리조나의 원통형 배터리 전용 이제 공장을 짓고 착공을 하는 거죠. 지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 장비주들에게도 모멘텀이 받을 수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양산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욕심내서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내년에 크게 진행될 업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투자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25년도 정도부터는 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제 ICE 차량, 내연기관차와 이제 EV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제 이제 보조금을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빼도 그러면 똑같다고 봤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그러면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차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유지비가 더 적게 드는 차를 고르겠죠? 근데 유지비는 사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거의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전기차 쪽에 수요가 한 번 더 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되게 좋은 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 생각해봐야 된다. 전 잘하는 놈이 잘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가 탑을 다시 찍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대장주가 바뀌겠지만 에코프로 그룹 괜찮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 이쪽 라인들 뻔해요. 되게 뻔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잘 하던 놈이 잘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진짜. SK 그 주주들한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그래서 지금 SK그룹이 회사 전반적으로 리프레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맥킨지인가 거기다 해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점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SK온 같은 경우는 그 돈 솔직히 다 그냥 그거잖아요.
못난 자식한테 계속 지금 돈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돈이 확 벌어지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이 뭔가 사업이 확 번창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 사업 이거 뭐 좀만 더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죽어라고 지금 사업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빌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못할 짓이긴 해요. SK 이노베이션한테. 근데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실적 보니까 다행히 유가 튀어줘가지고 좀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타이밍 시점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저는 결국은 지금의 투자가 어느샌가 이제 빛을 볼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오는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상장까지 잘 하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술력은 워낙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뿐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SK그룹이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있는 거라 봐요. 잘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주주들한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상한 해가 2년 정도 있었던 뿐이지 그 자리를 원래 내린 거기 때문에 모든 재화는 이제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라 보고 있어서 물론 비싸게 팔면 좋죠. 근데 그 비싼 게 왜 비쌌냐고. 원자재가 비쌌기 때문에 비싸게 판 건데 원자재 가격이 다 안정 찾아가지고 이제는 원래 정상적인 배터리 가격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싸지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죠. 결국은 매출은 증가할 거다 보고 있어요.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지만 판매를 뭐 4배, 5배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전체적인 매출 파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배터리 쪽에 오는 거고.